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시작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또 오늘도 류현진 선수가 첫 번째 이야기인데 네. 결국에는 한 타임 쉬어가네요. 아, 그러게요. 이제는 이번엔 어떤 등판을 보여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제가 좋은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보려고 그랬는데 볼티모어 원정길에 이번 로테이션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기로 네. 이제 로버츠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4경기에서 승 없이 3패 그리고 이제 평균 자책점이 9.95 평소에 1점대 평균 자책을 보여주던 선수가 예. 9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극도로 부진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로테이션을 건너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로버츠 감독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본인이 체력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어필을 해왔는데 체력 문제가 아닌데 왜 로테이션을 건너뛰는가? 이거는 결국 본인이 체력 문제다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전망들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쪽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쉬는 동안 좀 더 제구력을 가다듬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로 제구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건너뛰는 건지 진실은 본인들만 알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아주 한 달간 장기적인 휴식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당장 다음 이제 볼티모어 원정 다음인 14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매치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3연전에 선발로 다시 복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15일 아니면은 16일쯤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건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영상 경쟁자죠. 네네. 제이크 디그롬 선수와 아마 선발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뭐 체력을 비축하는 거든 제구를 가다듬기 위해서든 네. 다시 돌아오면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뉴욕 매치의 제이컵 디그롬 선수가 사이영상 후보로 이제 급부상을 또 했잖아요. 아, 요즘 페이스가 정말 무서워요. 예. 일단 이 선수의 가장 큰 메리트라면은 작년 사이영상 수상자라는 거. 그렇죠. 고기부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11개 보태면서 1실점으로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탈삼진은 내셔널리그 전체 1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닝 소화도 3위고 평균 자책도 4위인데 승수도 충분하고 일단 탈삼진이 일단 그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이영 레이스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후반기에 5승 1패고요. 평균 자책점도 1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 류현진 선수 처음 잘 나갈 때를 그러네요. 연상시키는 성적인데 이 선수가 작년에 사이영을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도 고작 10승 9패에 불과했어요. 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승운이 없었는데 평균 자책점이 1점대였기 때문에 1.91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평균 자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영을 따냈는데 올해도 이제 후반기 성적을 이대로 유지한다면은 평균 자책점이 좀 더 낮아질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이제 경쟁자인 맥스 셔저 선수가 예.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6이닝 1실점, 삼진 9개로 역시 선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류현진 선수가 절대적으로 앞서 있었던 평균 자책점 순위가 류현진이 여전히 1위긴 합니다. 그렇군요. 2.45로 1위지만 셔저 선수는 2.56. 이제는 0.11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예. 그리고 디그롬 선수 역시 2.70, 0.1, 0.3 아주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류현진 선수도 사이영을 당연히 장담할 수도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추격자 입장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사실 사이영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네. 자, 류현진 선수 다운 투구 대용으로 돌아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팀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본연의 페이스를 찾는 게 급선무인데 이 허구현 위원이 분석을 하기로는 예. 이 류현진 선수의 부진 원인이 패턴을 분석당했다. 아하. 사실 류현진 선수의 주목인 뭐 체인지업이라든가 요즘 올해 최근에 많이 던지고 있는 컷 페스티벌 이런 곡들이 대부분 유인구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크보다는 스트라이크와 비슷하게 가다가 떨어지는 공들을 통해서 범타를 혹은 삼진을 유도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 선수들이 이 유인구에 더 이상 말려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자들이 일단은 류현진이 등판 날이다 그러면은 크게 휘두르질 않아요. 아하. 어차피 크게 휘둘러봐서 이 선수를 상대로 홈런치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네. 크게 휘두르지 않고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초반에 이제 뭐 슬라이더나 커브를 많이 던지는지 직구 위주의 볼배합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득점권일수록 거기다가 이제 더욱더 단타 위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기 류현진 선수의 경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피홈런은 적어요. 예. 이제 선수들이 크게 치진 않다 보니까. 근데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타가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기보다. 어. 이 부분은 이제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득점권 상황이 오면은 큰 거 노리지 않고 작은 안타 한 안타로 점씩. 네. 류현진 선수를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갔다고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패턴을 또 쉬어가는 동안 네. 좀 더 변화를 주든가 해가지고.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이제 이 대응에 또 역으로 예. 여기에는 또 역으로 대응을 해서 또 류현진 선수만의 전공법 혹은 허를 찌르는 그런 볼 배합을 좀 더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정말 야구는 참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다양한 그런 묘미가 숨어 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경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디그롬, 슈어저 이렇게 또 류현진 선수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아메리칸 리그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는 거의 한 선수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99.999? 이미 저기 예. 사이영 트로피에 이름 다 새겨놓고 한 글자만 남겨놓고 있어요. 벌렌더 선수가 굉장히 유력한데 지금 마지막 이니셜 R만 남겨놓고 다 새겨놨다고 네, 봐도 무방합니다. 저 진짜 새겼다는 줄 알았잖아요. 네. 새겼을지도 몰라요. 하긴 예. 일단 이 휴스턴이라는 팀이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다음에 타선의 지원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벌렌더 선수와 승을 추가할 가능성도 훨씬 높고 이게 또 혼자서 너무 독주하다 보면 마라톤도 그렇고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선의의 경쟁이 되잖아요. 근데 팀 내 경쟁자가 사이 영상 경쟁자인 게리 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벌렌더 선수의 사이 영상 등극이 확정적인데 다승 1위, 평균 자책 1위, 탈삼진도 2위인데 이 경쟁자인 게리 콜이 1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아메리칸 리그의 경우에는 벌렌더 선수라고 제가 떠들고 다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또 약간 그렇게 들어서 남의 나라 선수니까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이 영상 경쟁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홈런왕이나 신인왕은 어때요? 여기도 꽤 재밌어요. 왜냐면은 앞서 제이크 디그롬 선수가 뉴욕 매치 선수였잖아요. 예. 이 뉴욕 매치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진출은 힘들어졌으나 사이 영상과 더불어 홈런왕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뉴욕 매치의 신인인 피트 알론조 선수가 어제 연타석 홈런을 치는 거를 필두로 해서 47개를 쳤어요, 벌써 홈런을.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셔널리그 홈런왕은 알론조가 47개로 1위. 그리고 이제 류현진의 팀 동료인 코디 벨린저랑 수아레즈 선수가 44개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거든요. 이 경쟁 구도가 지금 유력하고 만약에 피트 알론조 선수가 홈런왕을 차지하게 되면은 신인이 홈런왕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뉴욕 양키스 에런 저지 이후에 2년 만에 있을 기록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아마 팬들도 많이 아시는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력한 홈런왕 후보였는데 최근에 발등을 수술을 받으면서 한 3-4경기 정도 건너뛰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홈런왕 경쟁에서 조금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MVP를 플러스 홈런왕까지 타가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왕을 말씀하셨는데 홈런왕을 차지하는 선수가 신인왕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론조 선수가 여기도 그 트로피 있잖아요. 이름 다 새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이니셜만 남겨놨습니다. 마지막 5인가요? 5만 남겨놨어요. 이제 최다 홈런 신기록 여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지 선수 앞서 말씀드린 저지 선수가 52홈런인데 5개 남았거든요. 갱신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신인왕이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없는데 그나마 휴스턴에 있는 알바레즈 선수가 일단 3연속 이달의 신인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번에 70경기 만에 팀 신인 최다 홈런 기록도 깼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홈런왕 신인왕 좀 뭔가 차이가 나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또 추신수나 최지만 선수처럼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활약은 어떤가요? 추신수 선수는 꾸준히 안타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스트 시즌도 약간 물거문나던 와중에 가장 필요한 게 본인의 개인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 경신인데 이번 주에는 홈런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위안거리가 많이 남은 오클랜드전인데 텍사스랑 오클랜드가 경기 많이 남았는데 추신 선수가 오클랜드전에 홈런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 때 오클랜드전에서 좀 홈런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지만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일주일 내내 안타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지금 볼넷을 3개 얻어내면서 꾸준히 출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출루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타격감이라는 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정현호 PD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슈나 화제 장면도 되짚어보는 정현호의 핫클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죠? 보스턴의 레전드인 데이비드 오티지 선수가 지난 6월에 고향인 도미니카에서 총을 맞았어요. 총기 피습을 허리에 관통상을 당해서 굉장히 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스턴 구단의 지원으로 3차례 수술을 해 오늘 복귀해서 시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보스턴이 그저께는 사장이 해임됐어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작년 우승팀이거든요. 작년에 우승했는데 올해 조금 부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사장을 해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더 보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메이저리그는 작년에 우승시켜줬다 해도 올해 안 되면은 성적이 보장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의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이냐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심지어 여성이 부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레이켈 페레이라라는 분인데 보스턴 구단 내에서 이제 오래 재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는 지금까지 구단 내에서 최상위 결제자, 그러니까 제너럴 매니저인 단장 혹은 사장이 결제자가 여성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예. 100몇 년의 전통 동안. 그래서 이제 한번 보스턴이 또 한 번 혁신적인 그런 개혁안을 내놓을지도 지금 메이저리그 팬들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에 탄생을 한다면 참 처음으로 이야기거리도 많이 되고 그렇죠. 보기 좋은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선수의 어떤 이야기들이 메이저리그 팬들의 관심을 모았을까요? 오늘 본의 아니게 매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뉴욕 매치 신더가드가 포수 윌슨 라모스와 호흡을 맞추기 싫다. 굉장히 노골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렇게 언론에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선수랑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얘기는 꽤 하는데 노골적으로 싫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캘러웨이 감독이 신더가드가 전담 포수인 다른 선수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거부하고 라모스를 강요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더가드는 당연히 이제 그 전담 포수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마치 뉘앙스가 나는 라모스가 싫어요처럼 들리긴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더가드 선수가 내년에 이제 계약 만료거든요. 아마도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팀을 떠나지 않을까 팀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뭔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돼버린 것 같아서 선수끼리도 괜히 관계가 좀 그렇죠. 어색해질 것 같네요.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괜히 어색할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야구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현우 스포츠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릿함이